이번 시간에는 공항 이전 확정이 되었는 입장에서 동구 쪽에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매매 금액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거래 금액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공항은 이전된다고 확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신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 바람 때문에 실제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거래 위주가 아니라 재개발 때문에 실제 이제 땅을 모으거나 또 땅을 보상받았는 분들이 실제 금액을 주택을 거래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 공항 앞에 쪽에는 4월달, 3월달, 5월달 이렇게 거래가 되었지만 큰 금액들은 거래가 안 되었습니다. 보통 주택 같은데 3억 4천이면 단독주택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단독주택인데 기본적으로 건축하는 분들이 먼저 들어가서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인력이 들어오게 되면 원룸에 또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부분 어느 정도 인지하는 분들은 주택을 구입해서 원룸 건물이나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대부분 상가를 넣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택 같은 경우 다가구 주택만 되어 있으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50% 대출은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1층에 상가를 넣고 상가주택으로 해서 대출을 발생시켜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공항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히 이전이 되고 나면 공항 자체 부지에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룸은 공항 앞쪽으로 해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원룸을 지어서 매매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공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전 후에 다시 투자를 하러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통 2억대가 거래가 됐는데 보통 주택 같습니다. 주택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 보시게 되면 속집이죠. 속집에 거의 2m 수준뿐이 안 되는 주택을 구입했다면 재개발로 보상을 받았는 분이 그 돈에 맞게끔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2m, 3m, 4m는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최소 6m 이상에 되는 도로에 상권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가격대가 맞지 않다면 도로라도 한 6m 정도, 물론 역생구까지 끼어 있으면 좋지만 항상 이제 자기 돈에 맞게끔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고, 요 9억 8천 정도면은 여기도 한 6m 정도 될 것 같은데 다가구 주택이지 싶습니다. 여기는 단독으로 되어 있지만은 단독을 이렇게 돈을 주고 구입을 했네요. 대지가 커서 그런 모양입니다. 이런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또 구입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일단 금액대 대비 이 정도 평수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실용도로 또 구입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55평에 3억이면 일반 주택이 있죠. 일반 주택을 구입을 하셔서 원룸을 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워낙 오래된 건물인데, 자, 일단은 공항 부근의 거래는 많이 생각외로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7억 천이면 다가구 주택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게 4억대도 마찬가지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단독 이런 것도 마찬가지 구입을 해서 밀고 건물을 짓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도 보면은 제가 여기를 매물을 확인했을 때 대부분 매물이 조금 있는데 불구하고 생각외로 많이 올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22억 5천 19년 5월에 올렸으니까 이 매물은 의미가 없고, 20년 9월에 6억 8천 이것도 올려놓은 매물이 의미가 없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급변하는 부동산 시세와 정책에 이렇게 오래된 매물들은 매매가 됐거나 아니면 아예 다시 금액을 올려서 팔겠다는 생각으로 팔지 않거나 하는 매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야울을 좀 좋아하는데, 반야울은 아무래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혁신도시라는 이슈도 있고 건너편이 또 택지지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가치가 저는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고 금액도 많이 낮은 편인데, 여기도 1월 달에 보면은 거래가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4월달, 3월달은 8억 16억이면 다가구 주택들이 거래가 되었는 것 같고요. 상가주택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통상가 23억에 거래가 되었네요. 2월달에 거래가 되었고, 여기도 통상가 건물로 해서 5월달에 13억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거의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들은 단독주택들 위주가 한 2, 3억대, 3, 4억대 거래량은 많지는 않지만 4월달에, 3월달에 거래가 좀 되었고요. 그 다음에 6, 7억대의 건물들은 매물들이 많이 나온 게 없습니다. 이 단독주택을 구입을 해서 대부분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짓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건축을 하는 분들이 정보가 조금 더 빨라서 그런 어떤 향후 대책의 투자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팔겠다는 계산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4월달에 16억 5천 다가구 주택이죠. 여기 마찬가지 8억 8,500 다가구 주택으로 매매가 되었습니다. 자, 반야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홀은 사실 원계덕을 시장점으로 해서 근데 신안 마찬가지 아파트 대규모 단지가 있고 또 혁신도시라는 배후지도 마련되어 있으며 동대구 IC가 인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쪽으로 굳이 5억, 6억대 여기 같은 경우는 3층으로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가주택들인데 이렇게 해서 2월달, 1월달 거래가 조금 되었고요. 생각외로 많은 거래가 되지는 않았네요.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는 매물들은 8억 5천, 10억 500, 7억, 6억 9천, 8억 6, 7억, 8억 정도의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그렇고 2월달, 4월달, 4월달 8억 9천, 8억 7억 8천대 그 다음에 7억 1천만원 대부분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들입니다. 여기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야홀 시장으로 중심으로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월달, 3월달에 거래되는 같은 경우 지금 1억, 2억 일반 주택을 밀어서 건물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거래가 됐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고요. 21년 2월달 같은 경우 이건 다가구 주택 같습니다. 예, 맞네요. 9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 매물은 8억 3천 정도, 9억 정도 매물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6억 9천, 6억 8천 상대적으로 어떤 가성비로 따지면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 여기에 지금 들어가 보시면 비행기 제트기가 지나가면 통화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항이 이전이 된다고 하니 나름대로 가격대는 저렴하다고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월달 7억 4천 6억대 건물이 거래가 되었고 여기 마찬가지 3억대면 연립인 것 같습니다. 연립이 아니네, 연립이 맞네요. 연립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소유자 위주로 거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매물 같은 게 8억 7천 한번 보겠습니다. 6m, 8m죠. 차 2대가 세워져 있고 차가 지날 수 있는 도로가 8m입니다. 8m 도로에 이 정도 건물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A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한 10m 도로 정도 되겠는데요. 이런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저는 잘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21년 3월달 8월에 거래가 됐고 일단은 투자를 하는 거는 이슈가 발생되고 나서 들어가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완공이 되고 나서 또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형성이 완전히 되고 나서 실수요자 위주로 또 거래가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매물들만 해도 여기는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 이유가 어떤 DTI라든지 종합소득세라든지 세금 때문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매물로 내놨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배우지로만 생각을 하시고 아직까지는 들어갈 입장이 안 됩니다. 제가 들어가 봤지만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상권 형성이 아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은 들어가시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물론 뭐 들어가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다 구입이 되고 들어가서 상가주택 3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조금 후회를 하는 분들도 안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한 7, 8억대 정도의 8m, 6m 정도의 상가주택 위주로 구입을 하시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4m 속집이나 2m, 3m는 아무리 저렴해도 구입하실 필요가 없는 게 동구 혁신도시 쪽으로는 아무래도 재개발 가능성이 많이 낮다. 예, 굳이 뒤쪽에 임야나 땅들이 많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풀어도 농지를 푸는 게 맞지 굳이 재개발까지 해가면서 비싼 돈을 주고 아파트 건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임지구와 연결돼 있고 경상 임당택지라고도 얘기를 하죠. 배임지구와 마찬가지 주요 택지들 개발지들이 많아요. 영시구도 마찬가지고 택지들이 개발이 많은 지역이지만은 이쪽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보상이 나가고 나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과 건너편의 경산, 중방 쪽이라든지 여기도 제가 매물을 보면 매물도 어느 정도 있는데 여기는 올려져 있지는 않은데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산이라고 해도.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뭐 어떤 수성구 위주의 조금 가까운 거리 쪽이나 그래도 대구 인접해 돼 있는 투자 지역을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21년 뭐 1월 달에 거래가 조금 이루어진 게 다고 3월 달에 거래가 되는 게 단독인데 이건 단독이라고 치면 금액이 너무 높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로드뷰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다시 되팔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아무래도 완공이 되고 나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지금 알파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땅이 너무 커요. 그래서 매매되는 금액들이 한 40억, 50억 정도 매매 금액이 좀 크니까 일반 소규모 투자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알파지구나 연호법조타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서 좀 작은 매물이 나오게 되면 그때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인지구라든지 뭐 영행택지라든지 택지지역은 대부분 다 뭐 투자를 해서 나쁘진 않은데 항상 IC가 인접하고 시내 좀 가깝거나 아니면은 수중구에 좀 가깝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플러스 요인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투자를 하는 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중구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인접한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소규모 투자는 대출을 발생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3, 4억 정도 이 정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반야월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반야월 혁신도시도 나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형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 상권의 형성이 없다는 겁니다. 상가만 절비하게 있다고 상권이 아니라 유동인구 자체가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는데 유동인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뭐 대인지구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서 들어가는 것도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구 시청 이전 지역 거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